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극적으로 포르투갈을 꺾고 12년 만에 16강에 진출한 한국 대표팀 2022 카타르 월드컵 일정은 세계 최강 우승 후보 0순위로 꼽히는 브라질전 4대1 완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자신감이라면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2019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골든볼 수상자 이강인 선수가 모든 면에서 우리가 뒤졌던 것 같다, 상대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확실한 실력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계 축구의 도전자이고 또 언더독으로서 좋은 축구, 도전적인 축구, 주도적인 축구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 그래도 월드컵의 우승을 노리는 팀과의 정면 승부, 진검승부에서는 분명히 배워야 할 점,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한국 대표팀 4대0으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후반전에 기어코 한 골을 따라갔고, 또 전반전 4대0이지만 후반전 1대0이라는 그 스코어의 대비를 통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나라를 위해 또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정말 투혼을 불살랐던 경기였습니다. 한국 대표팀 역시 이제 세계적인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요. 지난 6월달 브라질 대표팀이 한국에 왔을 때도 좋은 시간을 보냈고 또 좋은 승부를 벌였고 다양한 우정을 나눴던 일들이 있었죠.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로 경기 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브라질전 경기에 대한 분석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경기 뒷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 허스퍼 공식 트위터 채널에서는 브라질과 한국의 경기의 대표 얼굴로 히샬리송 선수와 손흥민 선수를 내세웠습니다. 두 선수가 나란히 토트넘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토트넘 허스퍼는 이번 월드컵에 참여하는 많은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우루과이와 한국의 경기에서는 벤탄쿠르와 손흥민 선수의 맞대결을 조명하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손흥민 선수가 웃었죠. 0대0 무승부라는 결과였지만 우루과이가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고 한국이 16강에 오르는 마지막 승부가 펼쳐졌을 때 손흥민 선수에겐 축하를, 벤탄쿠르 선수에겐 위로를 건넸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반대의 상황이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위로를, 히샬리송 선수에게 축하를 보내는 토트넘 허스퍼의 이제 메시지들이 나왔어요. 히샬리송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날 멋진 골을 기록하기도 했고 또 브라질의 8강 진출을 이끌면서 영웅이 됐고, 또 손흥민 선수는 그래도 조국 위해 헌신했고 무엇보다 안면 골절 부상, 수술 이후 마스크까지 쓰고 경기를 치르는 정말 본인의 최고의 모습을 보이기 어려운 상태에서도 모든 것을 쏟아냈던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두 선수 경기 전으로도 우정을 나눴습니다. 히샬리송 선수가 불과 지난 여름에 토트넘에 합류한 선수이지만 토트넘에 오기 전부터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호감을 보여왔던 선수고, 토트넘 이적 전에 있었던 브라질 한국 평가전 당시에도 손흥민 선수에게 유니폼을 바꾸자고 얘기를 했었다가 그때 이제 손흥민 선수가 네이마르와 바꾸기로 했기 때문에 히샬리송 선수와는 유니폼을 바꾸지 못했었던 일도 있었거든요. 히샬리송 선수와 유니폼을 바꾸는 건 조금 이따가 하자라고 했던 상황들도 있었거든요. 이번 경기 앞두고 또 손흥민 선수와 터널에서 만났을 때 히샬리송 선수는 손흥민 선수의 마스크를 또 만져보면서 얘기도 나누고 안부도 묻고 또 좋은 분위기 속에 양 팀이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히샬리송 선수의 볼을 잡으면서 오히려 장난을 치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도 있었는데요. 막상 경기가 시작됐을 때는 양보 없는 치열한 전쟁 같은 경기가 펼쳐졌죠. 손흥민 선수의 공격을 또 수비하기 위해 내려왔던 히샬리송 선수의 모습도 있었고, 또 히샬리송 선수의 공격을 막기 위한 손흥민 선수의 수비 가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브라질의 4대1 승리로 경기가 끝났을 때 힘들어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던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가장 먼저 찾아온 선수가 역시 토트넘에서 함께 공격 라인에 호흡을 맞추고 있는 히샬리송 선수였어요. 주저앉아서 약간 고개를 숙이고 가쁜 숨을 몰아세우는 손흥민 선수에게 다가와서 히샬리송 선수가 포옹을 했고, 또 손흥민 선수도 그런 히샬리송 선수의 마음을 또 고마워하면서 또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우정을 훈훈하게 나누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히샬리송 선수는 승리에 대한 기쁨을 누리기에 앞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찍힌 이 사진을 올리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존경심을 표했는데요. 얼마나 이 월드컵에 참가하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 싸웠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그게 당신이 또 한국 국민들에게 유어 피플이라고 표현한 거죠. 왜 영웅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라면서 또 브라질과 한국의 우호적인 또 이모티콘도 올리고 또 손흥민 선수를 태그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진정한 영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손흥민 선수를 영웅으로 보는 이런 분위기가 비단 히샬리송 선수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또 외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과의 경기 역전 결승골 당시 70여 미터 드리블에 이은 황희찬 선수를 향한 그 스루 패스로 한국 대표팀을 16강에 진출시켰을 때 손흥민 선수를 이제 뭔가 배트맨과 로빈의 느낌이죠. 배트맨의 이미지를 좀 형상화해서 이 마스크와 더불어서 손흥민 선수를 이제 다크나이트와 같이 좀 표현하는 그런 이미지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분명히 이번 대회 득점 없이 대회를 마쳤지만 마스크 투혼이라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워낙 많은 견제를 받기도 했었고 그런 가운데도 결국에는 16강 진출을 이뤄냈다는 점, 한국이 언더독으로 평가받았지만 공격적인 축구, 주도적인 축구,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 패기 넘치는 모습으로 16강에 올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였고, 그 중심에 캡틴 손흥민 선수가 있었다는 것을 또 한 번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워낙에 프리미어리그에서의 활약,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수상 등으로 많은 팬들이 있는 선수였는데요. 그래도 대회 전까지 손흥민 선수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800만 명 정도였는데 마침내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브라질과의 경기, 특히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연이어서 또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가운데 보여줬기 때문에 또 좋은 플레이를 펼쳐줬고, 조별리그 1, 2차전에서는 슈팅도 만들기 어려웠었고 아무래도 부상의 여파 때문에 더욱더 그 컨디션이 안 좋았었는데, 포르투갈전의 그 특급 어시스트에 이어 브라질전도 득점에 근접했었던 여러 슈팅을 뿌려내면서 손흥민 선수 다음 모습을 보였거든요. 점차 몸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데 안와 골절 부상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더 멋진 플레이를 펼치면서 월드컵 세계대회 연속골도 넣고 또 한국 선수의 월드컵 본선 최다골도 넣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들이 남지만 또 손흥민 선수 후회 없이 싸웠고 또 앞으로 경력이 있고 또 손흥민 선수가 자기 관리를 워낙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 번의 월드컵이 더 있을 것이다. 저는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기성 선수가 잘생긴 외모, 그리고 한국 대표팀에서의 활약, 가나전 멀티골 등으로 엄청나게 가파르게 팔로워 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대회 전에 2만 명에 불과했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세계적인 팬들의 관심을 모으면서 200만에 육박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한국 최고의 스타는 손흥민 선수라는 것을 또 인스타그램에서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날 경기 여러 브라질 선수들과 우정을 나눴어요. 바로 이 장면, 후반전 시작과 함께 손흥민 선수의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이 골문 구석으로 날아가고 있었는데 알리송 선수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어깨 선방에 막혔었잖아요. 한국 대표팀이 사실은 4대1로 졌지만 알리송 선수가 5개의 선방을 기록해야 했을 정도로 좋은 슈팅도 많이 뿌렸거든요. 이날 알리송이 정말 위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이기도 했는데요. 문전 근거리에서의 슈팅도 마르키뉴스가 온몸을 던지고 알리송도 온몸을 던지는 등 한국을 상대로 많은 골 넣고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력을 다해서 또 한국의 공격을 막으려고 했던 브라질의 수비 투혼도 인상적인 경기였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손흥민 선수의 결정적인 슈팅을 막아냈던 알리송 선수도 손흥민 선수에게 먼저 다가와서 포옹을 하고 인사를 하고 격려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리버풀의 주전 골키퍼로서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많이 맞대결을 펼쳐왔었고 또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을 만날 때마다 좋은 활약들도 많이 했었던 그런 그 시간들을 쌓아가면서 손흥민 선수, 알리송 선수도 상대팀 선수지만 많은 우정을 쌓아왔었는데, 월드컵 무대에서 또 한 번의 만남 이후 또 알리송 선수가 찾아오고 아껴주고 또 덕담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또 한 번 손흥민 선수의 세계적인 위상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는 네이마르와의 우정이 가장 큰 화제가 됐었죠. 나란히 1992년생이고 왼쪽 측면을 기반으로 하는 오른발잡이 윙포워드이고 그러면서 또 왼발도 잘 쓰고 기술도 뛰어난 그런 스타, 나라를 대표하는 또 슈퍼스타이기도 한 두 선수인데요. 지난 6월달 한국과 브라질의 서울평가전에서 처음 이 두 선수가 인연을 맺게 됐고 인스타그램 맞팔도 하고 그 경기 당일에 유니폼도 갈아입고 이야기도 나누고 많이 친해졌었는데, 이번에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이렇게 함께 나란히 뛰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었는데, 경기 시작 전에 선수들끼리 인사를 할 때도 정말 친한 친구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두 주먹을 꽉 또 쥐고 또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들도 있었고, 또 네이마르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다정하게 푹 껴안는 모습들도 있었어요. 사실 이날 경기를 앞두고 네이마르 선수가 출전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했었잖아요. 조별리그 1차전 세르비아와의 경기에서 부상을 입으면서 스위스와 2차전, 카메룬과 3차전 모두 결장했었고, 한국과의 경기를 앞두고 마지막 훈련에 와서야 경기 전날 훈련에 회복을 했는데요. 이날 경기 출전을 해서 손흥민 선수와 그라운드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선수는 지난 6월달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맞대결을 펼치고 유니폼을 교환하고 우정을 나눴던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또 두 선수가 바꿨을까 했는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이미 서로가 바꿨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끝나고 나서는 다른 선수들과 유니폼을 바꾼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로웠던 게 네이마르 선수가 한국 선수의 유니폼 교환 요청을 받고 바꾼 게 아니라 네이마르 선수가 먼저 요청을 했다는 것이고, 그 대상이 한국 대표팀에서 손흥민 선수의 뒤를 이을 차세대 에이스로 꼽히는 이강인 선수라는 점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 라리가에서 활약하고 있고 어린 시절부터 스페인에 건너가서 활약을 하면서 사실 스페인어가 모국어인 수준으로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선수잖아요. 네이마르 선수도 포르투갈어를 쓰지만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가 거의 흡사하고, 또 네이마르도 스페인에서 오랫동안 활약했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기 때문에 둘이 경기 전후로도 경기 중에도 많은 얘기를 나눴을 것 같은데, 경기 끝나고 함께 터널로 빠져나가면서 나란히 걸어가다가 네이마르 선수가 먼저 유니폼 바꾸자라고 제안을 했고, 이강인 선수도 웃으면서 흔쾌히 바꿨습니다. 물론 네이마르 선수가 이강인 선수에게 유니폼을 주십시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날 서로의 우정을 또 기념하고, 또 선수들은 스타를 알아보잖아요. 앞으로 정말 기대되는 선수라는 것을 네이마르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유니폼을 또 요청하고, 또 기념으로 한국과의 경기를 이겼을 때 또 월드컵 우승을 노리고 있는 입장에서 평생 기억할 만한 유니폼 중에 하나로 이강인 선수의 유니폼을 요청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한국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16강에서 패배하기도 했고 너무나 크게 지기도 했기 때문에 지난 평가전 때처럼 한국 선수들이 입장에서 먼저 가서 유니폼을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긴 좀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네이마르가 먼저 이강 선수의 유니폼을 요청한 부분들은 브라질 선수들의 매너라든지 혹은 또 브라질 선수들이 한국 대표팀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이마르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지난 6월 달에 한국에 와서 다양한 팬 서비스도 하고 뭐 남산도 가고 에버랜드도 가고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면서 호감을 많이 샀기 때문에 한때는 이제 호날두 선수가 우리 형으로 불렸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네이마르 선수가 한국 축구계 한국 팬들에게는 또 한국 축구인들에게는 우리 형으로 불리잖아요. 네이마루라고 이제 새로운 애칭이 생기기도 했었는데 네이마르 선수가 이날 경기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넣긴 했지만 하나의 어시스트를 포함해서 폰몹의 통계 기록 기준 평점 8.5점 최고의 평가를 받았고 실제로 공식 MOM도 네이마르 선수가 받았어요. 이 선수가 직접 골을 많이 넣은 건 아니지만 현란한 드리블과 경기 운영 능력과 패스 능력과 경기 전체 조율 능력을 봤을 때 왜 네이마르가 브라질 최고의 선수인지를 보여줄 수 있었는데 유럽 빅리그에 입성한 반년 만에 나폴리에서 현재 이탈리아 세리에의 최고의 수비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을 정도인 김민재 선수가 네이마르를 상대해보더니 혀를 내둘렀습니다. 김민재 선수도 수비진의 괴물인데 그 괴물조차도 버거워할 정도로 네이마르도 공격의 괴물이었던 것이죠.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김민재 선수는 브라질에 대해서 솔직히 너무 공격적인 팀이라서 어려웠다라고 했고요. 또 개인적 능력이 뛰어난 잘하는 선수들이 한 팀에 모여있다 보니까 정말 한숨이 나올 정도라고 했고요. 그 중에서도 네이마르 선수에 대해서는 솔직히 100%를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잘한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브라질은 내가 지금까지 상대한 팀 중에 가장 잘하는 팀이라고 했어요. 선발 11명이 다 세계적인 선수인데 이런 스쿼드를 지닌 팀은 이탈리아 세리에 A나 유럽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라면서 내가 만난 최고의 팀이 브라질이었다고 얘기했는데요. 김민재 선수는 부상 때문에 지난 6월 달에 브라질이 한국에 왔을 때 경기해보지 못했잖아요. 그 전 2019년 11월 달에는 또 브라질전에 참가했었지만 그때는 네이마르가 부상으로 없었기 때문에 네이마르가 속한 완전체 브라질을 상대해본 김민재 선수 아직 내가 좀 배우고 발전해야 될 부분이 많구나라는 걸 또 느꼈던 경기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날 경기를 통해 또 한 번 자신의 잠재력을 폭발시킨 선수가 황희찬 선수죠. 포르투갈과의 경기에 교체 출전해서 극적인 역전 결승골을 넣었고 본인이 왜 황소인지 본인이 대표팀에 왜 필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줬었는데요. 이날 경기는 선발 출전해서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공격 부담을 나눠줄 수 있고 또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 역동적이고 파괴적이고 빠른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90분 동안 무려 5개의 슈팅을 시도했고 그중에 4개가 정확하게 골문 안으로 갈 정도로 매서운 슈팅 정확성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드리블 돌파도 5번 시도했는데 2번 성공했을 정도로 또 패스 성공률도 84%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면서도 정확했을 정도로 굉장히 잘했는데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 속에 좀 오열하고 슬퍼하면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랑스럽다. 한국 대표로 뛴 것이 영광이다라고 말하면서 아직 젊잖아요. 1996년생 손흥민 선수가 이제 30대에 접어든 가운데 황희찬 선수도 전성기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손흥민 선수도 2015년 토트넘에 막 입단했을 때는 어려웠던 시기들이 있었어요. 황희찬 선수도 울버햄튼에 와서 첫 시즌에 굉장히 좋았지만 올 시즌에 조금 고전을 하고 있고 주전 경쟁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월드컵에서의 활약이 조금은 황희찬 선수의 또 잠재력을 폭발시키고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울버햄튼은 공식 그 트위터 채널을 통해서 황희찬 선수가 무릎을 꿇고 주저앉은 사진을 좀 올리면서 황희찬 선수 당신도 그렇고 당신의 조국 한국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활약을 했다라고 칭찬을 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잉글랜드 프로축구는 굉장히 일정이 빡빡하잖아요. 월드컵 결승전이 카타르 현지 시간 유럽 시간으로도 12월 18일에 열리는데 그리고 나서 곧바로 잉글랜드 카라바오컵 16강전이 펼쳐져요. 한국 시간으로 12월 21일 새벽 4시 45분에 울버햄튼이 하부리그 팀인 길링엄과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아마 이 경기 빠르면 황희찬 선수가 뛸 수도 있고 이어지는 12월 27일 에버튼전, 12월 31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등 프리미어리그 일정에서도 황희찬 선수가 월드컵에서 경기력을 유지하면서 나선다면 충분히 또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득점포 가동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 대표팀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이적시장 전문가 이탈리아 출신의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이날 경기가 끝나고 나서 벤투 감독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나는 한국 대표팀과 이제 이별한다. 지난 9월 달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한 소식들을 빠르게 소개하면서 벤투 감독이 12년 만에 한국을 16강에 진출시키고 떠나게 됐다. Great job by 벤투라고 벤투 감독이 대단한 일을 해놨다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챕터를 열 때다.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을 이끌고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벤투 감독의 경력이 많이 내려왔었잖아요. 올림피아코스도 갔었고 크루제이로도 갔었고 그러다가 중국의 충칭까지 가게 되면서 점점 경력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는데 한국 대표팀을 맡고 4년 4개월을 보낸 지금 시점에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감독으로서 보여줬고 이제 다시 감독으로서 또 유럽 무대에 가서도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이 로마노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제 16강 마지막 경기 일정이 다가옵니다. 한국 대표팀의 일정은 끝났지만 월드컵은 결승전까지 더욱더
중요한 경기들이 이어지는데요. 12월 7일 0시에 모로코 대 스페인, 12월 7일 새벽 4시에 포르투갈 대 스위스의 경기가 끝나고 나면 8강 대진표가 완성되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월드컵 개막 이후 처음으로 휴식일이 진행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12월 8일과 9일에 휴식일이 있고요. 한국 시간 12월 12일 토요일 0시에 크로아티아 대 브라질, 그리고 새벽 4시에 네덜란드 대 아르헨티나의 8강전이 펼쳐지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대진대로 4강전이 이어지거든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4강에서 만나게 될지, 아니면 8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 팀들의 강세가 이어질지, 한준TV에서는 한국 대표팀이 탈락한 이후 월드컵 우승을 향한 경쟁들은 어떻게 펼쳐지는지도 생생한 현장 소식과 뒷이야기, 분석까지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와 함께 2012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까지 정주행 부탁드립니다.